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바구니 덮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핸들을 끼울 수 있게 구멍을 만들어 줬는데요. 구멍 없이 뜨면 이렇게 테이블 매트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바늘 기초를 조금만 알고 계시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무늬이고요. 또 제가 같이 뜨면서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패키지로 하실 때는 도안대로 제시된 코수와 단수 그대로 하시면 될 텐데요. 또 그 외에 조금 다른 사이즈가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늬를 구성하는 이 무늬의 구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면서 코수를 어디에다가 얼마큼 더하면 될지 그런 조절 방법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요. 이 세트가 되는 요 가방을 잠깐 소개할게요. 피크닉 바스켓백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니들 코티지 채널의 코바늘 가방 카테고리에서 뜨는 방법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상을 찍을 때는요, 좀 다른 실로 이렇게 떴었어요. 그래서 영상에 나오는 실과는 또 다른 소재로 이번에 만든 건데요. 제가 좀 이렇게 탄탄하게 바구니 느낌을 낼 수 있는 무늬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도 이렇게 소재를 바꿔가면서 좀 여러 번 다시 또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제가 이렇게 빨강색하고 파란색 포인트를 좀 넣고 싶어서 컬러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좀 노란빛을 띠는 밝은 베이지 실을 골라봤고요. 요 바닥판 사이즈도 좀 줄여서 평소에 소지품 넣고 좀 가볍게 이렇게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좀 더 귀여운 사이즈로 완성을 했습니다. 네, 소재는 좀 바뀌었지만은 뜨는 방법 자체는 영상에 나오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패키지 구성은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가로 길이 23cm짜리 가죽 바닥판, 찡이 있는 가죽 바닥판 들어가고요. 실은 루이 실에서 113번 사용을 하고 요거를 두 겹으로 뜹니다. 왜냐면 한 겹으로만 뜨면요, 훨씬 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할수록 점점 아마 여기가 이렇게 꺾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서 있는, 속이 지금 비어 있죠? 비어 있어도 혼자서 이렇게 잘 서 있는 짱짱한 바스켓백을 뜨려면 두 겹으로 하셔야 돼요, 실을요. 그래서 루이 실이 6볼 들어갈 거고요. 제가 완성한 요 샘플보다 넉넉한 양이기 때문에 완성하시는 데에 여유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 제가 제작한 니들 코티지 라벨이 들어갈 거예요. 네이비 색상이 있고 거기에는 세트로 이렇게 네이비 리본이 들어가고요. 리본도 지금 영상에서 요 재질 느낌이 좀 전해질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일반 그런 골직 리본보다는 더 찰랑이는 느낌이 들고 색감도 더 고급스러운 헤링본 리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리본과 색상을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고요. 네이비 선택을 하시면 이 테두리에 들어가는 포인트 색도 같은 네이비 컬러가 들어가요. 그런데 아주 진한 네이비가 아니고요. 좀 파랑에서 약간 다운된 톤의 그런 색감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색상은 요만큼씩 이렇게 딱 감아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레드 컬러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저는 라벨을 이렇게 대보니까요, 둘 다 예뻐서 어느 게 더 낫다고 고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딱 처음에 봤을 때 더 마음에 드는 컬러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리본, 이렇게 빨간색도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이렇게 너무 튀는 그런 빨강이 아니고요. 보시면 이렇게 좀 와인색 같죠? 좀 다운된 톤의 그런 차분한 톤의 빨간색입니다. 여기에 덮개 부분은요, 요 샤블리실 아이보리 색깔 60g짜리 한 볼이 들어가고요. 요 정도 사이즈의 매트를 한 장 뜨기에도 충분한 양이고, 요렇게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이 사각형 덮개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실 때는요, 제가 처음에 이 피크닉 바스켓백 만들 때는 이런 디자인이었죠. 네, 요것도 니들 코티지 채널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리개 방식으로 그물망으로 이렇게 덮개를 마무리 하셔도 돼요. 그래서 둘 다 하실 수 있도록 도안은 두 가지 모두 넣어 드릴 거고요. 실은 한 볼이 들어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더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윗부분 덮개 마감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뭐 천으로 된 뭐 이너백을 넣는다든지 뭐 안감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바느질이 필요 없게끔 그냥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뜨개 방식으로 해서 바구니의 좀 윗부분을 덮개로 여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방을 완성하는 데에 2가지 종류의 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바늘도 2가지가 필요한데요. 가방 바스켓백 하실 때는 7호 바늘이 필요하고요. 요 매트에는 지금 3호 바늘을 쓸 거예요. 네, 요 아랫단에 여기가 지금 코를 잡는 위치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둥코 세우고 방향 돌리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끝까지 뜨고 나중에 테두리는 4군데 면을 전체를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테두리를 뜨게 돼요. 근데 처음에 코 잡는 요 길이는요. 가방을 자연스럽게 놨을 때 양쪽 옆으로 4cm 정도 여유를 준 길이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테두리를 뜨면 조금 더 늘어나죠. 그렇게 해서 양쪽 옆에 가방에 얹었을 때 좀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그런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로 사용하실 때는요. 제시해드린 요 사이즈가 적당하다고 느껴지시면 그대로 코를 잡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 바탕에 들어가는 무늬가요. 2코씩 반복되는 무늬예요. 그런데 양쪽 옆에 대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한 코를 세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홀수로 코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보시면 지금 다른 무늬가 또 들어가 있죠. 이 무늬는요 8코씩 반복되는 무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칭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8코씩 반복되다가 가장자리에 5코가 더해지는 무늬예요. 저는 지금 이 가운데 무늬가요 8코씩 7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8, 7, 56에다가 가장자리 대칭 5코 더해서 61코가 지금 들어간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코를 더 늘리시거나 할 때는 여기에다가 61코에다가 8의 배수를 더하거나 뭐 좀 작게 하시려면 빼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양쪽 옆에 대칭으로 짝수코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무늬의 코수를 좀 먼저 정하시고요. 여기는 이게 5코를 더하기 때문에 홀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가운데가 정해지면 그 양쪽 옆에 이제 이 바탕 여유분을요. 짝수코로 똑같이 대칭으로 이렇게 더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코를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운데 61코 그리고 양쪽 옆에 18코, 18코 이렇게 더해서요. 총 97코로 떴습니다. 여기에 테두리까지 다 했을 때의 최종 완성 사이즈는 37cm 정도 됩니다. 물론 코스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요. 손땀 차이로도 완성 사이즈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네, 저는 샤블리라는 면사와 3호 바늘을 사용해서 떴고요. 레이스 느낌이지만은 너무 힘이 없거나 가는 실보다는요. 적당히 좀 힘이 있는 그런 면사나 린넨실을 추천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제시해드린 이 코스에서 조절이 필요할 때는요. 가운데 부분에 8의 배수, 그리고 양쪽 옆은 2의 배수로 더하거나 빼서 원하시는 사이즈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97코 잡아봅니다. 코수가 좀 많은 편이니까요. 코색이 어려우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핀으로 표시하면서 네, 코를 정확히 잡아주시고요. 저는요, 요즘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매듭을 짓고 시작하잖아요. 요 첫 코를요, 매듭을 꽉 짓지 않고 그냥 이것도 한 코로 칩니다. 이렇게 해봤더니요. 매듭을 꽉 짓고 이제 얘는 원래 코스에 포함을 안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코를 잡기 시작하죠. 근데 항상 이 부분이 이 매듭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 주변에다 테두리 무늬를 뜰 때도 여기가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요 매듭이 필요할까 싶어서 보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 처음에 매듭을 짓잖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를 너무 꽉 묶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쪽서부터 이렇게 쭉 뜨면서 오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까지 그냥 떠요. 뜬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오므리면요. 전혀 매듭 자국 없이 깔끔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풀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처음에 사슬코 시작할 때 매듭이 꼭 없어도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실이 좀 얇을 때는 뭐 크게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실이 굵거나 아주 뻣뻣할 때는요. 그냥 매듭 없이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해보셨다면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좀 느슨하게 이렇게 매듭
비듬 짓는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요게 한 코. 그리고 코수 셀 때 항상 바늘에 걸려 있는 건 포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무 당기거나 느슨하지 않게요. 이 텐션은 그냥 바늘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정도면 돼요. 바늘을 막 힘줘서 빼야 될 정도로 여기가 손에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세게 당겨지고 있는 거는 이제 너무 촘촘하다는 뜻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막 이렇게 늘려서 뜰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한 번에 바늘이 탁 빠져나오는 요 정도 간격으로 해서 97코 잡아봅니다. 네, 바늘 바로 밑에 여기까지가 지금 97코예요. 그리고 시작 코수는요, 이런 뜻이죠. 이제 기호 도안에서 보면요, 여기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사슬코를 이렇게 잡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 요 코가 우리가 잡은 97번째 코인 거예요. 코스 조정을 하셨다면 이제 숫자가 또 다르겠죠? 여기까지가 필요한 코스이고, 그다음에 기둥코로 사슬 2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떠야 될 무늬가요, 긴뜨기예요. 한길 긴뜨기랑은 다르죠. T자 모양이면 긴뜨기고요. 여기서 짝대기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한길 긴뜨기죠. 근데 긴뜨기는 한길 긴뜨기보다 약간 작은 코예요. 그래서 사슬이 2개, 기둥코로 사슬 2개가 필요한 거고요. 요 사이에 한 코를 건너가게 돼요. 왜냐면 모눈뜨기처럼 이렇게 구멍 무늬를 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까지 더해서 사슬 3개를 추가로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첫 단에 필요한 코수에 해당하는 사슬은 아닌 거죠. 무늬상 필요한 사슬 3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코를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사슬 3개를 더 했을 때 실제 첫 번째 요 코가 들어가야 될 위치, 우리가 바늘을 찔러야 될 그 코는요, 반대로 거꾸로 한번 세어볼게요. 바늘 밑으로 1, 2, 3, 4, 5, 6, 6번째 코가 우리가 떠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슬 하나 뜨고 한 코 건너서 긴뜨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또 사슬 하나 뜨고 한 코 건너서 긴뜨기. 네, 어렵지 않겠죠? 네, 그러면 떠볼까요? 여기가 마지막 97번째 코니까요. 우리가 긴뜨기를 떠야 될 자리는요. 그 밑에 여기예요. 여기다가 손을 딱 짚어놓고 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기둥코랑 그 다음 무늬 때문에 사슬 3개가 이렇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봤을 때 긴뜨기를 떠야 될 자리는요. 이제 한번 감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감은 상태로 볼게요. 바늘에 걸린 거 말고 그 밑으로 1, 2, 3, 4, 5, 6 6번째 코 여기죠. 여기다가 바늘을 요렇게 넣어서요. 저는 콧등 포함해서 이렇게 2가닥 걸리게 넣었습니다. 바늘 밑에는 한 가닥이 있어요. 요렇게 바늘 넣어서요. 긴뜨기는 걸고 나와서 얘를 걸어서 3가닥을 한 번에 다 빼는 게 긴뜨기죠. 한길 긴뜨기보다는 좀 짧고 짧은 뜨기보다는 약간 키가 큰 중간 크기의 코죠. 여기에서 사슬 하나를 이렇게 뜨고요. 또 감아서 그 다음 거 볼게요. 지금 여기에 방금 전에 뜬 거잖아요. 그 옆에 한 코 건너고 그 다음 코. 요거 뜰 자리 볼 때요. 사슬코에서 저는 이게 제일 밑에 있는 실자락들 있죠. 얘네가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살짝씩 요렇게 비스듬히 겹쳐지면서 이어지고 있어요. 거기만 보세요. 다른 실을 막 위에도 이렇게 다 같이 보면은 순간 어느 구멍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실이 코가 이렇게 걸려 있죠. 얘 말고 그 다음 하나 건너고 그 다음 코 여기가 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감아서 들어가서 나와서 걸어서 한 번에 다 빼기. 네, 이렇게. 한길 긴뜨기로 하지 않은 이유는요. 이렇게 네모네모 이제 모눈뜨기를 할 때 여기를 한길 긴뜨기로 하면 이 사슬은 2개씩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모눈 방안뜨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사슬을 2개 뜨고 2코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좀 정사각형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게 구멍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좀 이게 좀 더 구멍이 있기는 있는데 좀 더 촘촘한 느낌.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사슬을 하나만 뜨고 요거를 긴뜨기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좀 정사각형으로 비어있는 구멍, 네, 정사각형 느낌 나죠? 네, 요렇게. 그래서 작은 구멍으로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무늬가 되는 거예요. 사슬 하나, 한 코 건너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
그래서 이제 첫 단 시작을 홀수로 코를 잡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제일 끝에서 제일 마지막 코에서 긴뜨기로 딱 끝나게 됩니다. 네, 첫 단 마지막 코 보세요. 여기 제가 처음에 매듭 찔 때 매듭을 그냥 느슨하게 해놨었죠.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제일 마지막 코를 뜨는 거예요. 떠놓고 요거를 살짝 좀 이렇게 딱 당겨주면 되게 깔끔하죠. 여기 매듭이 없어서 훨씬 심플하게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요 실자락은 나중에 테두리 뜰 때 같이 이렇게 감싸 주셔도 돼요. 그냥 남겨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 단 넘어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슬 3개를 뜹니다. 2개까지는 기둥코고요. 요거 하나는 요 한 컬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 이렇게 해서 3개 하고 방향을 이렇게 돌리죠. 돌려서 이제 뒷면을 보고 또 긴뜨기를 뜨는 거예요. 긴뜨기 위에 긴뜨기를 뜨거든요. 이게 어긋나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바늘 넣는 자리가요. 조금 모양이 헷갈리실 수 있겠죠? 근데 약간 헷갈릴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왼쪽 구멍입니다. 오른손으로 하실 때요. 왜냐하면 뒷면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다른 거 평면으로 무늬 뜰 때 도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보통 긴뜨기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요.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요. 이 기둥에서 이 코의 머리는요.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약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바늘 잡은 손 쪽에 있는 코가 그 코의 코 머리예요. 요렇게. 근데 약간 오른쪽으로 삐껴나 있죠. 그래서 한 방향만 보고 계속 이렇게 빙빙 돌다 보면 왜 옆으로 약간씩 무늬가 기울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죠. 이게 정확히 위에가 아니고요. 약간 오른쪽에 있는 게 자기 코 머리예요. 왼손으로 하시면 왼쪽 구멍이 그 코의 머리예요. 근데 요 자리인데요. 얘를 지금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뒷면에서 볼 때는 반대로 왼쪽이죠. 이 기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왼쪽. 그렇죠. 네. 요 자리가 지금 우리가 바늘을 넣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코머리 보세요. 이렇게 2가닥 다 걸리게 이렇게 넣어서요. 한 번에 다 빼기. 이게 긴뜨기죠. 또 사슬 하나 뜨고 다음 코 자리 보세요. 요 기둥 있어요. 요 코에 살짝 왼쪽. 혹시 왼손으로 하시면 살짝 오른쪽. 이렇게 해서 요거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계속 바늘 넣는 자리를 통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구멍이 조금 더 커요. 사슬코보다 그 긴뜨기 코의 머리가 약간 크기가 조금 더 큽니다. 바늘 넣기가 조금 더 편한 자리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한쪽으로 약간 치우치는, 이거 되게 어긋나 보이죠? 치우치는 느낌이 한길 긴뜨기보다 그냥 긴뜨기가 조금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떠났을 때 약간 어긋나게 뜬 것처럼 보이는데요. 통일감 있게 끝까지 전부 다 이렇게 뜨면은 이게 또 이렇게 통일감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바늘 넣는 자리 정확히 보셨죠? 이렇게 해서 또 끝까지 가봅니다. 항상 단마다 제일 끝에 오면요. 그 전 단의 기둥코가 보이거든요. 여기서 바늘 넣는 정확한 자리는요. 지금 사슬 하나까지 떴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바늘이 들어갔던 요 자리 있죠. 요 긴뜨기의 머리. 그 옆에 사슬 하나는 비워둬야 되잖아요. 비우고 그 옆에 코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기둥코를요. 방향 먼저 뒤집은 다음에 기둥코 세우는 분이 있고 기둥코 먼저 세우고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요 결이 사슬코의 결이 다를 수 있어요. 사슬코의 앞면이 보일 수도 있고 저는 지금 뒷면이 지금 보이는데요. 근데 요 콧등 있죠. 이 볼록한 거. 이 콧등 밑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바늘을 들어 올려도 구멍이 커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얇게 하나만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구멍이 막 늘어지죠.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는 테두리를 다 이렇게 돌릴 거라서 크게 뭐 영향을 주진 않아요. 티가 나진 않지만 이렇게 바늘 넣으실 때 이 볼록한 거 콧등 밑으로 바늘을 넣어보시면 늘어지지 않아서 좀 더 단정하게 뜰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 긴뜨기.
이렇게 뜨면 이제 한 단이 끝나는 거고요. 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해야 일직선으로 예쁘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도대체 어느 구멍인지 되게 모양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 찾기가 너무 어려우시면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크게 여기다 걸어서 그냥 뜨세요. 그래도 사실 괜찮아요. 나중에 여기 테두리 다 이렇게 감싸서 여기 안 보이게 될 자리예요, 사실은. 네, 여기 다 이렇게 감싸질 코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확히 코 갈라서 넣는 게 나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크게 그냥 여기다 그냥 넣어서 그 대신 빠뜨리지만 말고 마지막 한 코까지 이렇게 꼭 이렇게 잘 떠주세요. 요 칸수는 일정하게 계속 똑같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고요. 바구니 덮개로 쓸 경우에는 지금 요 무늬를 이렇게 2단까지만 뜨고요. 그 다음 3단에서 무늬가 좀 바뀌어요. 여기가 폭이 너무 넓으면 바구니에 이렇게 핸들 끼워서 딱 씌웠을 때 얘가 너무 내려오면은 또 라벨 위치도 같이 내려와야 되고 이렇게 돼서 좀 비율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짧게 뜨고요. 매트로 하실 분들, 그 핸들 구멍 없이 그냥 매트로 쓰실 분들은 요거를 한 6단까지 떠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 부분인 거예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코를 잡은 위치고요. 요 밑에는 나중에 이제 테두리 뜨면서 늘어날 부분이고, 요 무늬를 이렇게 2단을 지금 뜬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제가 테이블 매트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요 무늬를 떠야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구멍 없이 이렇게 채워진 단이 있죠. 요거를 지금 떠야 되는데, 매트로 하실 때는 요거 2단만 하면 여기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1, 2, 3, 4, 5, 6, 6단까지 떴죠. 그리고 그 다음 7번째 단 뜰 때 이제 지금 하는 거를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 이제 더 크게 하려고 코 늘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가운데 무늬도 코를 더 늘릴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정해놓은 그 코수에 맞게 이제 요 기법 부분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 단 올라가야 되니까 또 기둥코 이렇게 사슬 3개 세우고 방향을 돌려서요. 긴뜨기를 요 코에 약간 왼쪽 이렇게요. 넣어서 긴뜨기. 요거를요. 요게 지금 한 칸이에요. 한 칸 만들었죠. 또 사슬 하나 뜨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 떠보면 요게 2번째 칸. 우리 지금 패키지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18코거든요. 그래서 총 9칸인데 마지막 9번째 칸은 여기 구멍 없이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8칸을 만들어 봅니다. 보세요. 여기가 지금 8칸이거든요. 1, 2, 3, 4, 5, 6, 7, 8. 8번째 칸까지 이렇게 떴고요. 요거랑 똑같이 대칭으로 반대편에도요. 8번째 칸 되는 위치에다가 핀 표시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거기까지는 구멍 없이 그냥 쭉 긴뜨기로만 채워주는 거예요. 보세요. 사슬을 하지 않고요. 바로 감아서 요 가운데 틈에다가 그 전단에 사슬뜨기 했던 자리예요. 거기를 코 가르지 않고 그냥 감싸서 긴뜨기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 요 긴뜨기 코 있잖아요. 이 코의 머리에다가 긴뜨기 또 이렇게 뜨고 감아서 여기 큰 구멍에 들어가서 또 긴뜨기 코 머리에 긴뜨기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구멍 내지 않고 쭉 이렇게 채워주면서 핀 표시 한 대까지 가볼게요. 네, 이렇게 쭉 사슬 없이 긴뜨기로만 쭉 채우면서 핀 걸린 자리까지 왔어요. 네, 여기부터는 다시 사슬 하나 뜨고 감아서 요 코 건너서 그 다음 코 머리에 이렇게 다시 이제 구멍 무늬를 만듭니다. 요게요, 대칭으로 똑같이 아까 앞쪽에서 저는 8칸 만들었잖아요. 요게 끝에도 8칸이 있어야 딱 맞는 거예요. 코수가 저랑 다르실 경우에도 어쨌든 양쪽 옆에 이 칸수가 똑같이 남아있도록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맞춰주세요. 네, 지금부터 이제 요 하나, 둘, 세 코 있죠? 이 세 코 부분은요, 요 줄 따라서 쭉 보세요. 쭉 여기는 구멍 무늬가 없어요. 전부 구멍 없이 채워준 단이에요. 여기는 이제 구멍이 저는 8칸이죠. 또 일정하게 쭉 여기는 구멍이 8칸인데 그 바로 옆에 여기는 구멍이 없는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무늬가 다른 무늬잖아요. 서로 다른 무늬의 경계선 부분. 여기 안쪽 테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이렇게 돼 있죠.
요 자리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요 구조를 딱 기억하고 계시면 도안을 매번 단 올라갈 때마다 새로 확인하지 않으셔도 요 구조를 기억하고 뜨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은요, 이렇게 새로운 무늬가 이제 나오면서, 핸들이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구멍을 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건너가는 코스만큼 사슬코를 떠서 건너간 다음에 다시 무늬 하나 떠주고 다시 이렇게 칸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그냥 매트로 사용하실 때는 그 핸들 구멍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슬코 건너가는 거 없이 요 무늬 규칙을 그대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구멍의 크기는요, 가방에 핸들을 달아 놓았다면은 그 핸들 사이에 그 폭 있죠. 그 폭만큼 이제 요 구멍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가방을 아직 완성을 안 하셨다면 요 덮개에 먼저 떠서 핸들을 붙일 때 요 구멍 크기에 맞도록 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핸들에 이제 두께도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가방에다가 이렇게 핸들을 고정을 해 주셔도 되고, 이미 이제 가방이 완성되어 있다면 그 핸들 폭에 맞도록 좀 구멍 크기를, 저는 지금 이렇게 만들면 딱 맞기는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안 맞다 하면은 이만큼 조금 더 넓힐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8칸 와서 그 다음으로는 긴뜨기를 2개를 이렇게 더 떴죠. 사슬 없이. 네. 코수로 세어보면요. 여기 제일 첫 코부터 여기까지가 19코입니다. 19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에 들어갈 무늬는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사슬 2개를 뜨고요. 그 옆에 한 코 비우고 그 다음 칸에다가 짧은 뜨기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 2개를 떠서요. 긴뜨기를 하나 건너고 그 다음 코에다가 긴뜨기를 떠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리본 같은 모양, 그쵸?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 옆에 칸은요, 사슬 3개를 뜨고요. 긴뜨기를 밑에 3칸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건너고 4번째 칸에다가 긴뜨기. 이렇게 해서 요거 2개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8코가 반복이 되는 그런 무늬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뜨고 이제 사슬코로 핸들 구멍을 내야 되니까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필요한 사슬 코수는요, 43코예요. 지금 이 가운데 부분에 61코를 잡았다고 했을 때 양쪽 옆에 이 부분에서 18코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43코 건너갑니다. 네, 밑에 건너가는 코도 똑같이 43코 세어서 그 43번째 코에다가 핀 표시를 해놨고요. 핀 걸린 거 말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지금 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야 될 자리에다가 핀을 꽂아 놓으면요. 나중에 뜨려고 그 핀을 빼면서 위치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뜰 자리 말고 그 바로 앞에다가 꽂아주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43코 지금 이렇게 떴어요. 이제 코수 조절을 하셨다면은 43코에서 8코를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식으로 8의 배수로 이제 저랑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핸들 커버가 아니라 그냥 매트로 쓰실 때는 지금 이 과정이 필요 없고 요 무늬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왔어요. 중요한 것은 또 여기서 사슬이 꼬이면 안 되겠죠. 꼬이지 않게 같은 방향인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긴뜨기를 떠야 되죠. 감아서요. 핀 꽂은 거 바로 다음 칸에다가 긴뜨기 이렇게 뜨고요. 무늬는 항상 대칭이 되어야 예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사슬 3개 할 차례예요. 사슬 3개 하고 감아서 밑에 3코 건너요. 하나, 둘, 셋 건너고 4번째 코에다가 긴뜨기 이렇게 떴죠? 그 다음에 요거예요. 사슬 2개 뜨고 하나만 건너고 짧은 뜨기 또 사슬 2개 뜨고 감아서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긴뜨기 요게 이제 한 세트로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코는요. 이제 사슬 없이 여기 채워줘야 되는 칸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코에다가 긴뜨기. 처음에는 이제 무늬가 딱 자리 잡힐 때까지는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조금 몇 단 더 올라가다 보면요. 밑에 단의 규칙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이제 쉬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뜨고 이제 여기 빈칸을 또 8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긴뜨기. 그래서 요거부터 해서 8칸으로 딱 떨어지면 이제 맞게 잘 하신 겁니다. 네, 이제 일정하게 이제 규칙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다음 단은 8칸 이렇게 왔어요. 8번째 칸 만들고 긴뜨기, 긴뜨기. 여기는 구멍 없이 채워줘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요거 있죠. 요 무늬를 뜨는데요. 요게 바로 전 단이랑 서로 반대로 엇갈리면서 가는 무늬예요. 그래서 여기가 리본 모양이라고 할게요. 이 가운데 짧은뜨기 있는 리본 모양이면 이번 단에서는 사슬 3코 하고 건너가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리본이 있으면 사슬 3개 뜨고요. 감아서 여기 긴뜨기 있죠? 긴뜨기 코머리에다가 긴뜨기 이렇게요. 서로 반대가 되게. 여기 보시면 그 전단에 사슬 3개 했던 자리잖아요. 구멍이 좀 크죠? 그럼 여기는 이제 리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슬 2개를 뜨고 가운데 코에다가 이거는 코 굳이 가르지 않고 그냥 크게 이렇게 감싸서 뜰게요. 여기다 짧은뜨기. 그리고 또 사슬 2개를 뜨고요. 감아서 긴뜨기를 요 긴뜨기 코 있죠? 요 코에 살짝 그 옆에 있는 요렇게 바늘 넣는 거예요. 네. 요거 제일 처음 부분에 뜰 때 설명드렸어요. 지금 그 전단의 뒷면을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기둥이 있으면 약간 왼쪽. 네. 오른손으로 뜨는 분들은 왼쪽, 왼손으로 뜨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구멍입니다. 요렇게요. 모양을 좀 볼까요? 요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이렇게 블로킹을 또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무늬가 또 정확하게 예쁘게 잘 잡힐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어긋나면서 가는 그런 규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사슬 부분에 이렇게 쭉 가죠. 요 구멍 없이 하신 분들은 그대로 규칙 반복하면서 가시면 돼요. 방금 전에 리본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슬 3개 뜨고 긴뜨기를 3코 건너가는 거죠. 그 바로 옆에다가 지금 사슬코의 뒷면을 보고 있죠. 그래서 볼록볼록한 요 콧등 보이실 거예요. 그 콧등을 기준으로 숫자를 세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건너고 그 다음 4번째 여기에다가 긴뜨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 2개 뜨고요. 그 다음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그리고 또 사슬 2개 감아서 요거 이제 사슬코 꼬이지 않도록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잘 이렇게 잡으면서 가세요. 하나 건너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 이렇게요. 자, 볼까요?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8코가 반복되는 그런 규칙이에요. 이거를 반복하면서 또 이렇게 끝까지 가봅니다. 네, 사슬코 부분 지나와서 긴뜨기 코 위에 긴뜨기 이렇게 딱 맞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큰 구멍 위에 리본 있고 리본 위에 큰 구멍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긴뜨기까지 딱 왔고요. 이 무늬가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8코짜리 무늬가 7개 하고 반 그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제 여기에서 바로 그 다음에는 사슬 없죠.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세요. 여기서 바로 사슬 나오는 거 아니고 긴뜨기 있죠. 여기 면을 채워줘야 돼요. 긴뜨기 그 다음에도 긴뜨기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사슬 나오는 거예요. 사슬 뜨고 여기 바로 밑에 여기 구멍 있는 칸 보이시죠? 그거랑 또 나란히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 빈 칸이 또 8칸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요 규칙을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올라가면 되는데요. 원하는 만큼 반복하면서 뜰 수가 있지만 이제 패키지로 하실 때는요. 실이 한 볼로 양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한 볼 안에서 끝낼 수 있는 크기는요. 요 정도예요. 요건 매트로 사용할 경우에요. 구멍 없죠. 네, 여기에서 요 제일 밑에 단, 요 무늬가 시작된 첫 번째 단에 있는 사슬 3개 떴던 큰 구멍. 요걸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요 칸을 보세요. 1, 2, 3, 4, 5, 6, 7, 8, 9까지
여기까지만 뜨고 그 다음 다시 이제 이렇게 채워주는 단이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뜨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제가 뜨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방 덮개로 쓸 경우에는요, 요거 사슬코 만든 부분 있죠? 구멍 위에 요 사슬코 있는 부분, 여기부터 세었을 때 9칸이에요. 보세요. 1, 2, 3, 4, 5, 6, 7, 8, 9까지. 네, 여기까지 뜬 다음에 다음 단계 설명을 봐주세요. 네, 다음 단은 트임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밑에 건너갔던 코수랑 똑같이요. 여기 무늬 규칙대로 8코짜리 무늬 한번 만들어주고 사슬 43코 해서 건너가서 제일 끝에 여기 8코 무늬 만들고 무늬 규칙대로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이 단이 긴뜨기로 쭉 채워지는 단이죠. 요 사슬코에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쭉 뜨는 거예요. 그리고 요 결을 보세요. 여기 밑에도 긴뜨기로 쭉 채워주는 단에서 여기가 겉면이죠. 이 코 머리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요 결을요, 이렇게 맞춰주는 게 예쁘겠죠? 요게 이렇게 뒷면은 뒤집힌 느낌이 나잖아요. 결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겉면이 나오게 하려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요 무늬가 홀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단계에서 보여드렸는데 요 무늬 개수가 지금 저는 9개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대칭이 되죠. 네, 이 구멍에서 구멍까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옆에 단 볼까요? 요 리본 무늬로 시작했죠? 끝날 때 리본 무늬로 끝났어요. 같은 무늬로 끝나게 됐다는 것은 여기가 홀수단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요 긴뜨기 단의 요 결도 똑같이 겉면으로 이렇게 딱 맞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구멍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우리 바구니 덮개 말고 매트로 사용하실 때 구멍 없을 때는 이제 여기서 요렇게 무늬마다 전부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떠서 이렇게 면을 다시 채워줘야 되거든요.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슬 하나 긴뜨기 이렇게 해서 모눈뜨기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바늘 넣는 자리랑 무늬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바로 전단에 이렇게 긴뜨기가 있을 때는 요 긴뜨기의 머리에 하나 이렇게 떠주시고, 여기가 사슬 3개 했던 부분이죠. 이거 코 가르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통으로 감싸서 긴뜨기 3개를 떠주세요. 그 옆에 긴뜨기 코 있죠? 이 코의 머리 딱 갈라서 넣어서 한 코. 그리고 여기 사슬 2개 떴던 자리 있죠? 여기다가 한 코만 떠주세요. 긴뜨기 한 코. 그 옆에는 짧은 뜨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높이가 약간 더 낮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온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한길 긴뜨기로 뜹니다. 감아서 이 짧은 뜨기 코 머리로 넣고 나와서 2개 빼고 2개 빼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높이를 일직선으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사슬 2개 했던 자리 있죠? 거기다 넣어서 긴뜨기 한 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게 그 전단에 이렇게 무늬 쭉 있잖아요. 여기에 칸을 채워야 될 때는 지금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가운데 짧은 뜨기 있는 곳에는 한길 긴뜨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코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고 그 코수 그대로 똑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긴뜨기 3번 이렇게 뜨고 다시 이제 요 무늬 나오죠. 사슬 하나 긴뜨기 이렇게 뜹니다. 그 위로 다시 이 모눈뜨기 2단, 매트로 하실 때는 모눈뜨기 6단이었어요. 또는 저랑 다를 수도 있죠. 원하시는 크기만큼. 요 윗부분은 여기 밑에서 올라갈 때 설명을 더 드렸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떴던 거랑 똑같은 단수로 맞춰주시면 되죠. 양쪽이 대칭이 될 수 있도록이요. 저는 이제 바스켓백에 끼울 건데 바스켓백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패키지로 지금 가방에다 하실 분들은 이렇게 2단만 더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 끝에 와서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가 겉면이죠. 요 긴뜨기 면을 보시면요. 그죠? 겉면이에요. 겉면이기 때문에 요 겉을 보고 그대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가장자리 테두리를 좀 감싸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왜냐면 여기 가장자리 기둥코 세우고 방향 돌리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그 부분을 이제 짧은 뜨기로 쭉 돌리는데
원래 짧은뜨기가요. 한길 긴뜨기에 이 옆구리에다가 짧은뜨기 2개씩 넣으면 맞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긴뜨기로 떴잖아요. 그래서 칸마다 전부 만약에 2코씩 넣으면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좀 울어요. 그리고 여기 윗부분도요. 코 머리가 이렇게 다 정확히 있지만 요 코스 그대로 전부 한 코씩 짧은뜨기 뜨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것도 울어요. 여기가 좀 너울지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이 4개 면을요, 전부 이 규칙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칸에다가 요렇게 바늘을 넣어서요, 짧은뜨기를 뜨는데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이렇게 넣는 거예요. 쭉 가면 여기 끝에 모서리 있죠. 모서리 코는 무조건 요렇게 한 구멍에 감싸서 4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쪽 면으로 2개,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이쪽 면 갈 때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에다가 4개를 뜰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둘둘 하나 둘둘 하나 뜨다가 그게 규칙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 단수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규칙이 딱 맞지 않아도 돼요. 떠볼게요. 여기 끝에 긴뜨기에서 끝났잖아요. 기둥코 이렇게 하나만 세우고요.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고 통으로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큰 구멍에 넣는 거예요.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2개. 이렇게 한 칸에 2개 떴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또 감싸면서 2개. 그리고 다음 칸은 하나. 이렇게 해서 둘, 둘, 하나 순서로 끝까지 가봅니다. 저는 지금 이 모서리 칸 바로 앞에 한 코에서 끝났거든요. 네, 이 모서리 칸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요거 정리해야 되는 실 있죠? 요거 이렇게 같이 놓고 감싸면서 이 구멍에다가 2개 뜨고 방향을 이제 이렇게 돌려잡게 되죠.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2개를 떠요. 그러면 모서리에 4개. 이렇게 됐죠? 이쪽으로 갈 때도요. 여기 코들이 이렇게 있지만 코를 막 갈라서 뜨지 않고요. 그냥 칸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뜨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여기 떴다가 이런 식으로 코 가르지 마시고 그냥 통으로 넣어서요. 2개 뜨고 여기서 맨 앞에 여기에 지금 2개 이렇게 뜬 거잖아요.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이런 순서로 떠주세요. 여기요. 저는 지금 이 규칙대로 반복하면서 왔더니 둘둘 하나 뜰 차례인데 모서리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규칙이 딱 맞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모서리니까 규칙과 상관없이 모서리를 전부 감싸면서 4개를 이렇게 뜨면서 방향이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으로 가면서 지금 여기 2개 뜬 걸로 치고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또 이렇게 갑니다. 한 바퀴 다 돌아서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까지 왔을 때도요. 지금 저의 규칙상으로는 둘, 둘, 하나 뜰 차례거든요. 근데 모서리니까 여기다가 2개 이렇게 떠줄게요. 모서리 4군데 코수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처음에 2개 떴으니까 마지막에 2개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첫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단, 테두리 2번째 단부터는 이제 다시 그물무늬가 나와요. 기둥코 하나 세우고요. 짧은뜨기를 좀 전에 빼뜨기 했던 바로 요 첫 코 있죠? 여기다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떠주시고 사슬 3개 그리고 밑에는요 2개 건너요. 하나 둘 건너서 3번째 코에 이렇게 해서 그물 무늬를 떠주세요. 사슬 3개 2개 건너고 짧은뜨기. 네, 요 가장자리 무늬가요. 지금 3코씩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끝에 모서리 있는데 갔을 때 이게 3의 배수로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것까지 생각해서 미리 코수를 다 맞춰놓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딱딱 맞춰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쭉 이제 반복하면서 오다 보면요. 저는 지금 끝에 2개 건널 차례인데요. 건널 코가 없어요. 지금 하나 남아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도안에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서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모서리에 있는 4개 중에 가운데 2개 있죠. 여기에 짧은뜨기가 들어가도록. 왜냐하면 모서리 부분에서 코가 늘어나야 이 사각형이
평평하게 이렇게 당겨지거나 울지 않고 평평하게 이렇게 커져야 되잖아요. 여기서 앞으로 몇 단을 더 뜨게 될 건데 그걸 이제 모서리에서 코를 늘린단 말이죠. 근데 그때 짧은뜨기 들어갈 위치가 여기랑 그 다음 코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짧은뜨기를 뜨려면 여기 건너는 코가 한 코밖에 없죠.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떠놔도요. 나중에 전체적인 형태를 봤을 때 전혀 뭐 이 부분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시기에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네. 그래서 코수 안 맞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모서리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다 짧은뜨기 하고 또 사슬 3개를 해서 그 바로 다음 코에다가 또 짧은뜨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좀 이렇게 모서리 각을 살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또 사슬 3개, 이제 지금부터는 다시 2개 건너는 거예요. 2개 건너고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다른 모서리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모서리 딱 가운데에 고리 하나가 오게끔 이렇게 쭉 뜨고요. 이제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한 자리 이렇게 왔죠. 여기에서 단마다 끝날 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슬을 하나만 뜨고요. 긴뜨기를 이제 감아서 요 첫 코 있죠. 처음에 떴던 짧은뜨기 요 코 머리에 넣고 나와서 걸어서 다 빼기 이렇게요. 사슬 하나 긴뜨기로 끝났어요. 그리고 기둥코 하나 세우고 방금 뜬 이 긴뜨기를 감싸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바로 밑에 큰 구멍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요게 이제 또 다음 단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또 사슬 3개, 그 다음 고리 가운데에 짧은뜨기. 사슬 3개, 다음 칸에 짧은뜨기. 이렇게 모서리코까지 왔죠. 그럼 모서리코에 지금 짧은뜨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슬 3개 해서 이 모서리코에는 짧은뜨기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모서리 중심코 위에 다시 또 이렇게 중심코가 딱 들어가게끔 짧은뜨기가 2번 나란히 같은 자리에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각을 또 살려주고 그 옆으로 다시 사슬 3개 짧은뜨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서 고리 하나를 개수를 늘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이거를 여러 단을 뜨다 보면 이제 모서리가 각이 없어지면서 말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평평하게 이렇게 사각형을 점점 늘리기 위해서 모서리를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 규칙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뜨면 이 가장자리 이 레이스 무늬도 원하는 만큼 계속해서 늘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단만 떴고요. 쭉 와서 제일 끝에 오면 여기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짧은뜨기거든요. 거기에다가 빼뜨기 하면서 이렇게 딱 끝났어요. 하나, 둘, 셋 떠서 빼뜨기. 이렇게 해서 4단만 떴습니다. 매트도 마찬가지로요. 하나, 둘, 셋, 4단 뜨고 그 다음 이제 5번째 단에서 이렇게 배색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를 요 부분을 좀 더 넓게 잡고 싶으신 분들은 요 규칙 그대로 해서 좀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뜨다 보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약간 너울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스팀 하기 전에는 그냥 원래 그렇습니다. 여기 짧은뜨기로 감쌀 때 둘둘 하나 규칙 잘 지켜서 해주셨다면은 여기가 뭐 이렇게 많이 너울지지 않거든요. 근데 결이 좀 처음에는 이렇게 말리고 그럴 거예요. 지금 저는 요게 되게 판판해 보이잖아요. 요거는 스팀한 거예요. 스팀해서 다리미판에다가 핀으로 이렇게 딱 고정해서 이렇게 잘 건조시킨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펴졌고요. 얘도 처음에 떠났을 때는 이것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말렸어요. 네. 잘못 떠서 그런 게 아니라 스팀하기 전에는 약간 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 끊고 남은 실자락은 뒷면 쪽에다가 코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물무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일자로 숨기는 것보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코 사이로 넣어주세요. 마지막 단에 포인트 컬러로 바꿔서 이제 모서리 코죠. 모서리 코 중심에 딱 들어가서 기둥코 세우고 그 자리에 짧은뜨기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요 실자락을 좀 당겨 보시면 기둥코 세운 게 좀 이렇게 당겨지면서 여기가 좀 깔끔해집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요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사슬 뜰 거잖아요. 사슬 뜰 때 이렇게 이 실하고 뜨고 있는 이 실하고 바늘하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엮어주는 거예요. 놓고 사슬. 그리고 다시 이 실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요 사이에다가 놓고 사슬. 다시 넘기고 사슬. 이렇게 하면요. 뜨면서 감싸는 게 가능해요. 이런 구멍 무늬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짧은뜨기 뜨잖아요. 짧은뜨기 이렇게 뜰 때 이 코머리 뺄 때 이 실을 또 여기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놓고 코머리 빼볼게요. 그러면 이 틈새에 이렇게 끼워지죠? 그러면은 거의 티나지 않죠. 이렇게 해서 배색을 할 때 특히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감싸면, 왜냐하면 이렇게 구멍이 있는 무늬에서는 이렇게 쭉 놓고 감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뜨는 코마다 이렇게 넘기고 사슬, 다시 이쪽으로 오고 사슬, 다시 이쪽으로 넘겨서 사슬, 이렇게요. 그러면 뒷면에서도 거의 티나지 않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뭐 뒤에다가 빼놨다가 나중에 정리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한 번이라도 손이 덜 가게 그냥 나는 뜨면서 다 해결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코 사이에다가 놓고 하시면 이제 볼까요? 제가 3번을 고리 3개 만드는 동안 이제 이런 식으로 감쌌죠. 네, 이렇게 돼요. 깔끔하죠? 그러면 이제 요 정도 남았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딱 자르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마지막 다운 포인트 색상도요. 규칙은 똑같죠. 모서리 코 살려주고 한 바퀴 돌아와서 요 첫 코에다가 빼뜨기 하고 또 실 정리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직사각 매트를 완성해 봤습니다. 어렵지 않은 기법이니까요. 바구니 덮개나 테이블 매트로 예쁘게 잘 활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